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3차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가시권에 들어온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참석 중인 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날짜와 장소, 지금 외신에서 좀 전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를 서울과 아니면 판문점에서 개최를 희망하고 있고요. 시기는 중간선거 이전인 10월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뒤에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아무래도 성급한 협상에 나섰을 경우에는 정치적 역풍이 우려가 되고요. 또 악마가 숨어 있다는 디테일,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 뒤에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승부수 카드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26일 CBS와 TV 인터뷰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도 정상회담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상응하는 동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시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평양 연락소 설치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번 실무회담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약속할 것으로 좀 보십니까? 네, 미국과 북한은 회담 국면에 들어갔지만 결코 비핵화 과정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ICBM 생산뿐만 아니라 핵연료 생산도 지금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핵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가운데 60에서 70%의 핵무기를 향후 6개월에서 8개월 이내 미국이라든지 제3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핵물질과 관련된 그리고 핵개발과 관련된 전면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지만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은 그런가 하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지금 부과한 상황인데 세계 경제에 좀 미칠 영향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에 그치지 않고 있고요. 첨단 산업을 둘러싼 중국 제조 2025 철폐와도 상당히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첨단 산업이라든지 군사력이 미국의 위험이 덜한 지금이 중국 제조 2025 폐기라든지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IMF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세 차례 관세 인상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부과 시 세계 GDP는 2년간 0.5%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무역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년도 성장률은 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5에서 1%포인트 정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당장 또 중국의 4차 추가 관세 발동을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이 실탄이 부족한 중국 준비해놓은 다른 대미 보복 카드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언론들을 보면은 반미 운동뿐만 아니라 불매 운동과 관련된 그 보도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중국이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유통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간이 인위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지연과 같은 작전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보임사처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골라서 일부 주문을 취소한다든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죠. GM이나 포드, 스타벅스, 나이키, 맥도날드, 피자헛, 월마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약 한 35만 명의 중국인들이 미국 유학을 나가고 있고요. 매년 3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미국 관광을 즐기는데 이 부분을 좀 단속한다든지 고급 쇼핑 거리인 그 로데오 드라이브라든지 라스베가스 등과 관련된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신경제 냉전이라고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측이 물러서지 않는 경제 냉전 시대로 접어들 경우 이 중국 진출한 그 외자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도 좀 가속화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생산에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느낀 외자 기업들이 속속 중국을 이탈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외자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미국의 패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이내 67% 기업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건설기교 회사인 코마츠,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 다이칭 공업, 그리고 도시바,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이탈해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3만 개 정도 됩니다.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이탈 선언들이 앞으로 속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예상되는 이 미중 무역 전쟁 시나리오 어떻게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무역 전체와 관련돼서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정결의 그리고 자력 경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돈이라든지 인간의 흐름도 축소가 되면서 연쇄적인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모두 GDP 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게 되고요. 주가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폭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중이 물밑 협상을 통해서 현재 수준에서 보복 전쟁을 멈추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반발하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톤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해나 절상 일을 한다든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이 최상의 미중 무역 협상 결과는 어떤 걸까요? 1조 1,8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미국 국채 매각과 같은 강경 조치들을 현재 중국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타협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비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든지 중국 경제를 내수 주도로 성장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조만간
공공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를 포함한 경기 자극책을 내세우면서 중국 경제에 받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내 개혁파들의 움직임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무역과 관련 전쟁 속에서는 현재 11만 개에 달하는 그 국유 기업들이 16만 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국유 기업을 개혁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고 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장치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과 관련된 사업 환경도 이참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그 발전 모델 자체를 적대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갈등의 그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대미와 관련된 강경론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요. 또한 타협을 강조하고 있는 협조론자들도 현재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 측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에 무게추를 기울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그 받을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융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는 세부적인 경기 부양책을 속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